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국군 방위, 강화. 2. 한국과의 장기적 협력 방안. 3. 황금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지금은 한국 아니면 답이 없어. 최근 전 세계의 정세를 살펴보면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 인한 신냉전의 기류가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은 미국에 계속해서 패권 도전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북한 역시 미사일 도발을 통해서 한반도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 세계는 현재 다시 한번 뛰어난 현대적 무기로 무장하여 국방을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경우 우크라이나 원조로 인해 생긴 자국의 구멍난 안보를 메꾸고 적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의 무기를 택하여 현재 위태로운 동유럽 전선에 보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유럽 국가는 폴란드만이 아닌데요. 폴란드가 고작 4개월 만에 한국에서 구입한 전차와 자주포의 추도 물량을 받아보자 루마니아 또한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가진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의 불안을 느끼고 있는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들이 군비 확장에 나서고 있으며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한국과 국방협력을 할 것을 합의했으며 한국과 루마니아의 국방협력 증진 의향서에 서명한 데 이어서 루마니아 현지 언론은 루마니아가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전차 구입을 희망하고 있다고 지난 9월 보도했습니다. 당시 바실레 든코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진행했고 양국은 국방과 방산 분야의 협력 확대를 직접적으로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루마니아는 안보 불안을 해소하려고 급격한 국방력 강화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데요.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슬로바키아 및 폴란드 등 주변 국가들의 급격한 군비 확장 속에 루마니아 또한 함께하기로 한 것이죠. 현지 언론인 발카린 사이트에 따르면 바실레 든쿠 루마니아 국방장관은 최근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대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이스라엘제 드론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언돔을 통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하여 대공 방어 능력을 키우고 공격용 드론으로 급격한 공군력을 보강했고 이제는 육군 전력을 통한 지상전까지 강화하려고 한다는데요. 급격한 육군력 보강을 위해 선정된 게 바로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라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나 독일의 뛰어난 전차 모델들이 있지만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전 등과 관련한 상황 속에 빠른 배치를 할 수 있는 생산 능력과 기존의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 및 저렴한 가격, 우수한 성능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우리 한국의 전차와 자주포를 구입하는 게 현 시점에서 가장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죠.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으로 현대로템 및 한화 에어로디펜스의 생산 능력인데요. 계약이 확정된 폴란드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의 계약도 진행이 된다면 그 짧은 납기일을 과연 맞출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슬로바키아나 루마니아 등 모든 나라가 빠른 납기일을 구매 조건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폴란드와의 납기일과 더불어 다른 국가와의 계약을 맞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루마니아는 한국과 총 4가지 분야의 방산 협력을 꾀하고 있는데요. 전차와 보병 전투장갑차, 자주포, 탄약 판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전차는 K2 전차 혹은 폴란드 수출형인 K2PL 전차가 유력하죠. 또한 보병 전투장갑차는 K21 혹은 수출형 AS21 모델, 자주포는 K9A2가 유력 후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 루마니아는 중부 도시 퍼거라슈에 나토 호환용 탄약 생산시설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해당 설비 건설과 탄약 생산 과정의 해외 파트너로 한국 한화와 풍산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과 폴란드만큼 한국과 루마니아는 매우 먼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생소하기도 하죠. 우리와 루마니아는 1990년 수교했지만 정치나 경제, 문화 부분에 있어서 지금껏 이렇다 할 교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루마니아는 과거 공산권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더더욱 연결고리가 없었죠. 하지만 2004년 루마니아는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급한 안보 이슈가 없어 군사력 현대화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동유럽에서 터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여러 동유럽 국가들의 군비 증강이 촉구됐습니다. 루마니아 또한 올해 국방비를 GDP 대비 2.5% 수준으로 높이고 향후 국방비를 GDP 대비 3%대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말하며 군사력 증강에 착수했습니다. 더구나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현재 나토 최전선 국가 중 한 곳입니다. 과거 나토는 최전선 방어를 위하여 옛 추축국인 이탈리아와 서독의 재무장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루마니아와 폴란드가 처한 상황 역시 그때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는 최전선에서 러시아를 견제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 루마니아에 대한 나토의 군사적 지원이 매우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무기를 도입할 수 있고 신뢰가 있는 한국 무기를 택하는 상황인 거죠. 때문에 최근 한국 최대 방산 기업이면서 이번 상황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대로템은 최근 방산 인력 50%를 늘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올해 역대 최고인 170억 달러, 하나 약 22조 5천억 원 규모의 해외 수주를 기록한 방위산업 업계가 채용을 크게 늘린다고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는데요. 지난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현재 400여 명인 규모의 인력을 신규 채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정기공채는 아니고 긴급 채용으로 기술직과 관리직을 고루 뽑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400명, 무려 50%에 해당하는 인력을 대거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현재 한국과 폴란드 그리고 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까지 동유럽의 나토 협력국은 모두가 하나같이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한국 무기를 제1옵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놀라는 건 당사자인 우리만 그렇다고 합니다. 외국인들 특히 이 상황을 주목하고 있는 유럽인들의 경우 이들의 선택이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합니다. 실제 유럽 국가의 사람들은 지금은 한국이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말까지 나오니 말이죠. 아무래도 러시아의 위협이 유리일럽 전역으로 뻗을 가능성이 그래도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전통의 군사 강대국들이 이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게 한국인으로서는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해외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한국 무기 도착 소식이 너무 기뻤어. 근데 여전히 폴란드 안에는 국방력 강화에 반대하는 세력도 있다고 하더라. 그런 좀 아쉬운 소리인 것 같아. 이제는 유럽에도 한국의 영향력이 뻗치고 있다니 놀랍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당연한 수순인 것 같기도 해.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위협 속에 살고 있는데 빨리 우리 군은 무장해야 한다. 하지만 때를 맞추기 위해서는 한국 밖에는 답이 없어. 뭔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것 같습니다. 항상 누군가 군비 확장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큰 결정을 해주어 고맙습니다. 한국 사람들 루마니아에 더욱 빨리 배송해줬으면 좋겠어. 우리는 탱크와 자수포 그리고 전부투기가 당장 너무 필요해. 한국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계속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꽤 많은 국가들이 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혀 급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게 공짜로 퍼주지만 않았으면 전혀 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그러니 우리는 한국을 통해서 빨리 공백을 메꿔야 합니다. 그게 맞는 거라고요. 난 이번 폴란드에 도착한 물량에 경막을 금치 못했어. 대통령까지 나가서 환영하다니 말이야. 심지어 대통령이 당황해서 너무 빨리 도착해 놀랐다는 말을 할 줄에도 상상 못했다니까. 이번에 폴란드가 제대로 돈을 써서 너무 기쁩니다. 이제 군 훈련부터 제대로 시작하면 됩니다. 폴란드 군인 중에 푸시업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널렸으니까 말입니다. 아직 질적으로 훌륭한 군인 숫자가 부족하니까 이제 시작인 거야. 푸시업이랑 군사장비 운용이랑 뭔 상관이야? 그것보다는 러시아처럼 군인들을 강제로 동원하지 않고 스스로 강한 애국심을 가지게 하는 게 중요해. 곡사포와 전차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도 KF-21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인해 전 세계가 국방에 대한 중요성을 뼈저리게 통감하게 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촉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대폭 증가한 우크라이나 인근의 주변국들과 인접국들과의 분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촉증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인해 천공, 현궁 등 유도 무기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KF-21, FA-50 등 전투기에 대한 문의가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당장 최근만 해도 한국산 방산 무기에 압도적인 성능과 신뢰성에 완벽하게 반해버린 쫄란드 정부에서 우리나라와 오랜 분단 급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제치고 향후 KF-21 블록이 사업에 대한 공동개발의 의지를 매우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방산업계의 오랜 단골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필리핀 정부 역시 최근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국가 핵심 사업으로서 KF-21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증하는 한국산 전투기 수요에 따라 카이는 올해 완제기 수출 예상 금액이 1조 3,160억 원 규모로 대폭 증가해 지난해 수출액인 7,659억 원보다 무려 71.8%가량 증가할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예멘 내전을 겪고 있는 중동 국가들 역시 무기 구매가 시급한 상황에서 잇따라 한국 방산업계에 어버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정적으로 올해 초 제9차 한국 UAE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구애 의향을 밝혀왔던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최근 다수의 군사 전문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충격적인 소식들로 인해 사실상 한국의 대안책이 전부 사라져버려 향후 KF-21의 도입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당시 모하메드 알보아르디 UAE 국방특임장관은 서울에서의 장관급 회담을 마친 뒤 무려 440km 떨어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직접 방문해 KF-21 T-50 소형 무장헬기 등 주요 무기체계 생산시설과 차세대 위성 관련 개발 현장에 깊은 관심을 표했는데요. 심지어 이 역시 UAE 측의 매우 적극적인 사전 요청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현재 다수의 군사 전문 매체들과 외신에서조차 최근 한국과 UAE가 보다 발전된 형태의 방산협력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해외 군사 전문 매체 조나 자카르타와 아비아치 온라인의 아시온라인에서는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꺼리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KF-21 보라매는 UAE가 원했던 F-35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거의 동시에 개발된 KF-21 보라매와 수-75 체크메이트의 차이는 무엇인가? 기사를 통해 현재 UAE가 한국산 전투기 도입에 극도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를 심층 분석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매체는 그간 UAE가 역사적으로 오랜 파트너십을 구축해온 미국과 유럽에게 무기를 수입해왔고 현재 UAE가 기존에 운영하던 노후화된 전투기를 교체하는 과정에 높인 가운데 최근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한 중동의 정세와 맞물려 이제 새로운 파트너를 찾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 시절 UAE는 미국과의 F-35, 50대 수출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타진해 나가고 있었지만 미국 정치권 내에서 UAE가 F-35를 무려 50대나 보유하게 될 경우 오히려 이란을 자극해 중동의 정세가 더욱 급속도로 불안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판매를 중단한 것이었습니다. 급격히 불안해진 중동의 정세 속에서 매우 심각한 안보 공백이 생겨버린 UAE는 다급히 새로운 대안책을 찾아야만 했는데요. 이에 당초 UAE가 다급히 시선을 돌린 곳은 바로 러시아제 무기였습니다. UAE는 이미 일전에도 러시아제 무기들을 여러 차례 구입한 적이 있어 운용과 도입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고 당초 UAE가 F-35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고집해왔기 때문에 러시아산 무기 도입은 다급히 안보 공백을 메워야만 했던 UAE에게 최선의 대안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모스크바 항공우주 박람회에서 전격 공개된 러시아산 신형 스텔스 전투기인 수-75 체크메이트는 미국 F-35의 3분의 1 가격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UAE 국방부는 고민조차 하지 않고 막대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 특히 체크메이트를 생산한 러시아 통합항공기 제작사 UAC 측은 그동안 여러 항공기 메이커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무려 8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채무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UAE와 러시아 측의 이해관계는 서로 언언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체크메이트는 개발 단계부터 지나친 온과 절갑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완전한 스텔스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다소 회의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KF-21과 비교의 성능이 비슷하거나 다소 우수한 레이더 반사 면적 저갑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죠.
실제로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러시아의 체크메이트다. 한국산 보라매의 가장 큰 라이벌로 금부상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사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러시아가 당장 전선에 보낼 전투기도 부족한 상황.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짐과 동시에 자국의 스텔스 전투기 중 거의 대부분의 기종을 전면 수출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초 중국과 인도, 일부 중동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원천 차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일부 기종의 경우 향후 10년 이상 수출이 완벽하게 불가능할 것으로 전해져 이들 국가들에선 다급히 대안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의 F-35와 성능이 찔적할 것이라는 역대급 호연장담을 해오던 러시아의 수-75 기종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성공적인 시험 비행조차 마치지 못했으며 현재까지는 그저 컴퓨터 그래픽상에서만 존재하는 항공기 모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표적인 러시아의 수출용 전투기로 계획된 수-57과 수-75두 기종 모두 앞으로 최소 10년간 대외 수출이 아예 불가능할 것이라고 디켄스 뉴스는 분석했는데요. 이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광범위한 지역의 패배가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되기 시작하자 다급히 자국의 주요 방위산업체들의 미사일과 탄약 생산을 최우선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러시아군의 향후 전투기 생산량은 급감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심지어 무려 1년 가까이 지속된 서방 측의 테러 제재로 인해 전투기 생산에 필수적인 반도체와 주요 항공기 부품이 매우 부족해져 항공기 생산에 필요한 핵심 공작 기계의 가동이 대부분 중지된 상태인 것이죠. 실제로 현재 이러한 초유의 문제들을 떠안고 있는 러시아군 전투기들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무리한 출격과 생산 공장의 급주, 부품 부족에 따른 정비 소홀과 불량률 증가라는 억대급 대환장 콜라보로 인해 최근 터무니없는 추락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발등에 붓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 UAE 측에선 다급히 자국의 심각한 안보 공백을 완벽하게 채워줄 만한 새로운 북방협력 파트너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최근 한국 방산업계와의 대규모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다수의 매체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UAE가 러시아 스텔스기의 도입이 재차 좌초된 상황에서 현재 4.5세대 전투기 중 최고의 성능과 무장 탑재량을 보유하고 있는 KF-21이 가장 우수한 대안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방한 당시 직접 카이를 방문해 한국의 방산산업 역량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알-보아르디 장관은 한국과 UAE 간의 방산 협력이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재차 강조했을 정도로 현재 UAE는 한국 방산업계에 거는 기대감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최근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한 중동의 정세 속에서 UAE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강력하고 검증된 다양한 무기를 신뢰할 수 있는 국가에게서 안정적으로 도입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UAE의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국가가 현재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최근 글로벌 방산업계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 무기의 가장 큰 경쟁력은 다른 국가들과의 이해관계가 다소 옅은 중립국이라는 이점과 가격 대비 성능이 압도적이고 방위산업 후발주자인 점 등을 최고의 장점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정치적으로 중립국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경쟁국인 러시아와 중국 무기에 비해 무역제재 등의 리스크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무기 수출로 유명한 러시아가 역대급 뻘짓을 벌이게 되면서 무기 수출까지 어려워진 상황이라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방위산업계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외신들과 군사 전문 매체들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 등에 비해 방위산업의 후발주자인 점도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기술이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고 최소 10년 이상 가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실제 FA-50과 T-50 같은 경우에도 경쟁국의 기존과 달리 현재 생산 라인이 매우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고 2032년까지 120대 실전 배치를 목표로 두고 있는 KF-21의 생산 라인은 말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각국의 무기 수요가 긴급해진 상황에서 생산 라인 운용 여부는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기 때문에
최근 한국 방산업계의 경쟁력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첨단 무기 개발에 있어서도 기존 방산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뒤처진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후발주자가 갖게 되는 이 점 역시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 한국 방산업계가 전력화시키고 있는 무기들 중 대부분은 가장 최신 기술과 소재들을 적용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군의 현대화가 자국의 전력 향상에 있어 얼마만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직접 목격한 세계 각국에서 현재 한국 방산업계에 잇따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전 세계적인 방산업계 기조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축적해온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 기술과 무기체계 제작 능력 등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2년 내에 방산 수출 5대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한국 무기는 미국 같은 방산 선진국에 비해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성능도 뛰어난 편. 사실상 신냉전 시대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 가운데 동유럽, 중동, 동남아국 가들을 중심으로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자 바람이라고 한다면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방산업계에 마치 수식어처럼 따라붙고 있는 가성비라는 장점이자 단점을 향후 더욱 압도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타국 무기에 비해 몇 배나 비싸도 한국산 무기는 반드시 믿고 살 수밖에 없는 무기다. 뭔가를 받게 되는 날이 오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국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